결국 김경수의 복권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정치계가 시끌시끌하네요. 김경수의 복권은 늘 그래왔듯이 광복절을 맞이해 국민적 화합이라는 와닿지도 않는 표면적 이유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 의도는 당연히 정략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죠. 이 카드로 이재명 1극 체제를 흔들면서 야당 내의 분열을 노린 듯 했습니다만 예상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에 안철수 의원도 김경수 복권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숟가락을 얹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카드가 오히려 여당에게는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복권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판단들을 해볼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김경수의 복권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입 밖으로 꺼냈는데 여당 대표가 반대를 하고 있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안 할게 하고 물러서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변해도 복권 카드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벌써부터 김경수 복권을 놓고 찬반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찬반의 근거를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먼저 찬성의 입장입니다. 비명계에서는 김경수의 복권이 민주당 내의 권력 구조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수의 복권이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죠. 그러나 김경수의 복권을 정치적 재기의 기회로 보는 시각은 법의 공정성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경시하거나 심각한 선거 범죄를 단순히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게다가 사면도 받았기 때문에 복권을 통해 정치적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죠. 복권을 정당화하려면 우선 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경수는 사면 당시에도 사실 논란이 있었죠. 게다가 김경수가 저지른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였어요. 단순히 사면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복권이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반대측 입장으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댓글 조작이라는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질러 놓고 복권이 적절하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법적 처벌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김경수의 복권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김경수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법적 처벌이 단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뒤집힌다? 그건 앞으로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의 잣대를 흔드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 확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겠죠. 김경수는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를 왜곡한 인물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에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했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겠죠. 그리고 대선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그가 복권을 통해 다시 정치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선거 범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대부분이 예측할 수 있듯이 정략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권에서는 김경수의 복권이 비명계의 구심점을 만들어내고 민주당 내의 권력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경수의 복권이 당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친명계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정략적 판단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김경수의 복권은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상당합니다. 야당 내부의 권력 다툼을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점을 노린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 여론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라는 씨앗이 꼭 필연적으로 분열과 패망의 길로 이끌지는 않아요. 여태까지 정치권의 여러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갈등 속에서 오히려 결속되거나 갈등에서 살아남은 자가 여론을 선점하여 결국 대통령이 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김경수의 범죄 행위는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질러 놓은 범죄입니다. 이 범죄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일 겁니다. 이러한 본질적 배경을 무시하고 단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정치적 계산들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론조사 등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있자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선 부작용이 도처에 있는 게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국민들의 원성은
터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김경수의 복권이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여당의 분열과 내분으로 피해가 더 클 겁니다. 너무 1차원적으로 정략적 계산기를 두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복권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씁쓸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중은 온데간데 없이 입맛에 따라 뒤집히는 이 현상.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경수의 사면 결정에 우리는 어디에서 공정과 상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